국민의힘이 오늘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을 향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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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계사에서 김문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한 후보가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별다른 반응 없이 네 라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선 출마에 먼저 단독 후보로 출마를 선언을 한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막 당 후보로 선출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는 사실 김문수 후보는 좀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이 있고요. 그 전까지 단일화를 맞춰야만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든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서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당 후보가 아닌 장 외의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쫓기는 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또 한덕수 후보 측이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루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어떤 그 논의의 물꼬는 트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논의의 물꼬는 틀 것이다. 일단 오늘 만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단일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전격적인 빅딜 형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것이냐 또는 또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또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낙연 후보 측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또 단일화 빅텐트 참여 여부도 중요한 변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당의 후보지만 또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 지도부와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마 한덕수 후보 측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후보의 만남에 대해서 한 후보는 차담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는 그냥 조우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입장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만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시간 장소를 정하지 않고 곧 만나자라고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지인 만났는데 연락처도 없으면서 다음에 밥 한번 먹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서도 상당히 불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지금 상당히 불쾌하고 언짢은 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자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여기가 한덕수당이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 측근들은 이렇게 빨리 서두를 게 아니라 사실 서로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지지율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니까 서로 각자 도생해서 좀 지지율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까지 3자 원샷으로 해야지 무슨 단일화에 극적인 효과가 있지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25일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양측의 입장이 사실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적으로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쪽방촌에 갔는데 쪽방촌 주민들은 안 만나고 오세훈 시장하고 밥만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쪽방촌 주민들이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광주에 갔습니다. 본인이 호남의 후보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겠죠. 그런데 가서 지지도 못 받고 광주 사태라고 말실수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한덕수를 계속 내버려 두면 사실 한덕수 후보가 계속 실수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한덕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 행위니까.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단일화를 하는 게 나은데 이 각자 후보의 입장이 다르게 서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예,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에게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갈림길에 큰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단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5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대선은 필패입니다. 네, 5월 11일까지 단일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성을 저는 낮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로 장외인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한다 하더라도 기호 7번, 8번을 달고 출전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딱 그 여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기호 2번 국민의힘의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강하고요. 단일화가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보수층의 실망이 상당히 두터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인 단일화가 필요한데 다만 한덕수 후보 측이 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이 5월 5일 아니겠습니까?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이라고 친다면 마지노선이 5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6, 7, 8, 9, 10 정말 5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근데 그 5일 안에 적어도 공중 생방송되는 TV 토론 정도는 한번 해야 그래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의 룰이라든지 이러한 결정을 하는 문제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의 속도를 양측이 좀 내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11일까지? 저는 11일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일 날 결과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8일하고 9일 날은 여론조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7일까지 룰 세팅이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 5일인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6일하고 7일 이틀 동안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방식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경력은 몇 개 집어넣을 건지 3개 넣을 건지 5개 넣을 건지 어떻게 이게 상대 간에 예민할 때는요 한 줄을 몇 자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가지고 두고도 몇 시간씩 싸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이왕기사 늦은 거 괜히 서두르다가 서로의 감정만 상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시간을 좀 넉넉히 놔두고 뭐 토론회도 한번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 양측에게 좋다. 다만 한덕수 후보로서는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해야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분은 국민의힘 경선에도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뭐 다른 후보들이 몇 억씩 썼을 때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대행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사전순공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덕수 후보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게 치킨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후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지지선언도 안 하고 드랍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안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덕수 후보도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내 뒤에 친윤 의원들이 다 있는 것처럼 당신 물러나시오라고 하면 또 김문수 후보도 끝까지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현명하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의 단일화 압박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일부 의원들이 아니라 김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김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뭐 지금 막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된 상황에서 곧바로 단일화에 나서라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요. 또 단일화 없이는 절대로 정말 그 작은 가능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 각 개인의 유불리를 따질 때인가.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것이 지난 토요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제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연휴가 있는데 아마 한 오늘 의총을 분기점으로 해서 당 내외에서 단일화를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도 조금 더 냉정하게 단일화의 속도를 좀 내는 것이 보수 전체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가른다.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다고 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시간을 좀 더 끌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시간을 조금 끌어도 괜찮은 명분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덕수와 김문수가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단일화라는 것은 주식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지금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한덕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김문수 후보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한덕수 후보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보해가지고 한덕수 저 사람도 이재명을 못 이기는데 내가 왜 굳이 양보를 해야 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이대로 쭉 안주해가지고 혹여 모르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이 단일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듯이 쫓기듯이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투표용지에 한덕수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격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금은 다독여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단일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 7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아까 오늘 의원총회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예, 아무래도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 속도를 내서 누가 후보가 됐든 국민의힘 2번 명찰을 달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저는 본물 터듯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당내 여론이 그렇게 거세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전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단일화가 왜 25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투표용지 인쇄로 갔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빚어지냐. 예를 들어서 지금 TV 토론이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TV 토론이 5월 18일, 5월 23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이미 벌써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나와서 공개 설전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과연 보수에 유리할 것이냐. 또 그 외에 이준석 후보와 같은 장애 후보와의 또 다른 추가 단일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단은 좀 하나의 후보로 빨리 만들자라는 의견이 아마 당내에서는 지배적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또 김문수 후보도 아무리 당 후보지만 또 당내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에 좀 조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의원총회를 계기로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주 틀어지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버티지 못하느냐 저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일약 스타가 됐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이 소영교 의원이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세요. 사과하세요 했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만 저쪽 뒤에서 혼자 꼿꼿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야, 저 사람이 보수의 전사구나. 그래서 일약 스타덤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대선 출마하려고 하던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김문수가 갑자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 열어가지고 빨리 단일합시다 한다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옆에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일정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다 각자 자기들의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이용하고 벌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거기에 납득할 수가 없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뭐 청년, 일자리, 약자, 안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토론회를 몇 번을 거쳤습니다. 근데 도대체 한덕수 후보는 뭐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본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을 그냥 국민의힘의 본보수 단일화 후보로 내세운다? 저는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무조건 반 이재명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대선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로서도 어쨌든 시간을 갖고 조금 단일화에 대한 룰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정하자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김문수 후보가 당 사무총장을 이양수 의원에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내정된 지 사흘 만에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까지 제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기존의 당 지도부와 새로운 김문수 후보의 어떤 선대위 체제에 너무 급격한 전환, 급격한 교체는 오히려 좀 갈등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당 지도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선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고 또 김문수 후보의 뜻대로만 이번 선거를 혼자 독자적으로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조화의 어떤 묘를 이루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장동혁 의원이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좀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좀 여유를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조기 돼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선대위 체제가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조금씩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무총장이 일단은 좀 당무를 이어가는 것이 안정감 차원에서는 좀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이 또 당내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런 오늘과 같은 상황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양수 사무총장은 조속한 단일화 필요성을 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해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목을 끌었었는데 결국에는 장동영 의원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양수 사무총장은 단일화에 찬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마지막 경선이 결승전인 줄 알았는데 결승전 끝나니까 밖에 있는 후보하고 연장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연장전 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이 봤을 때는 좀 인정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상계엄 없었으면 개각 이후에 그냥 집에 갈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아니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태프들 빼놓고는 또 본인 스태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꾸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과 김문수 후보 측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윤호중 총괄본부장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한도 정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까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서울 고법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공판일을 15일로 정했잖아요.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도 되지 않고 구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주당에서 100만 명 가까운 국민과 당원들이 지지해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 기간 중에 5번이나 재판을 합시다. 또 6월 3일 선거일도 재판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재판과 관련된 일정을 떠나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법원에서 지난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때도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까? 혼란만 커진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더 모자라서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도록 이것을 운동하지 말고 재판받아라?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민주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에도 그러면 재판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이미 결론으로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대법원이 판결도 안 했고 고등법원에 뭐 파기환송들도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6월 4일 이후에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혹은 재상고를 통해서 다시 대법원에 확정이 된다면 자, 이것은요, 대통령 후보일 때보다 대통령이 된 지 한두 달도밖에 안 된 대통령이 다시 직에서 물러나는 훨씬 더 혼란스러운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과 차라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유죄 무죄의 여부를 결정해 줌으로써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것과 무엇이 더 우리 국민의 안정과 국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을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유죄를 받았다면 사실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순리지. 이렇게 계속해서 꼼수로 재판을 미룬다고 해서 이게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판기를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선까지만 버텨보자라는 꼼수지 근본적인 리스크는 결국은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조치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이제 초선 의원들이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카드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 법사위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고법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상고를 하게 됐을 때 어쨌든 7일간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20일간의 상고 이후 제출서를 보장하겠다 그 기간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대법원이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탄핵 카드는 접어두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고도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다수당으로 압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대선에서 지나간 대선에서 있었던 일을 이번에서 또 가지고 또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판사들. 99명의 범인을 잡으면 뭐합니까?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과 당원들한테 지지받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인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재판을 졸속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최소한도로 민주당 보고 후보 교체해라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4천억이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조기 대선이 왜 열렸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구로구청장 공천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안 했잖아요. 그것은 구로구청장이 국민의힘 출신인데 그분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선거일 때는 귀책 사유 있다고 공천 안 하더니 큰 선거는 꼭 해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지적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장은 추진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어떤 걸 좀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혹여나 결정이 나오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 대법원이 확정해서 유죄를 판결해버리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민심의 역풍은 거세게 불 것이고요. 아, 정말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거의 독재로 가는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그런 역풍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느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그나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론조사 짧게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중에 누가 상대로 나서더라도 3자 가상 대결에서 12.2%포인트에서 18.8%포인트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를 볼 것이 아니라 사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혹은 한덕수 플러스 이준석 이 두 명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의 격차를 보면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 역시 5%포인트 이내의 접전으로 좁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입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와 아주 순조로운 전격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컨벤션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우리 대선에 원래 재편되는 그 판도처럼 2, 3%포인트 차로 격차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반명 빅텐트의 어떤 폭발적 효과일 것이고요.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 이재명,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호불호를 두는 게 과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겠는가? 대선이라는 것은 미래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앞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구도를 보고 슬로건을 보면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준석 후보의 3자 단일화 효과를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왜? 탄핵강을 못 넘기 때문이에요. 이준석 후보, 아니 이준석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본인은 탄핵에 찬성을 했고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양쪽이 결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로 가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의 포션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차라리 완주를 해서 내가 앞으로 보수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것을 확신을 후보. 주는 것이 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일화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